갔다가 그렇죠. 다 망하는 거죠. 삼부토건도 주식 투자자의 90% 이상이 다 개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저 차트를 보면은 네. 보세요. 예. 지금 왼쪽에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엘바이텍을 보면은 서서히 매집을 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삼부토건 3부 체크하고 했던 그 네. 5월 달부터 해갖고 쭉 올라갔다가 네. 그 7월 17일 경에 말 그대로 1,000원짜리가 5,200원 최고점을 찍잖아요. 네. 오른쪽에. 음흠. 그리고 나서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양쪽 그래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현재 삼부토건은요. 예. 4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5,500원까지 갔던 게 400원? 400원. 여기 상장 폐지되지 않았어요? 상장 폐지됐다 다시 상장이 됐는데 네. 400 재개됐는데 400원이고 웰바이오텍은 500원으로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됐어요. 지금. 진짜 나쁜. 똑같잖아요. 작전주의 패턴이. 그 DYD는요? DY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DYD는 저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명백한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감원장한테 네. 요구했던 게 현안질의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네 지금 삼부토건만 조사하고 있는 거지. 저 웰바이오텍하고 DYD도 조사하고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세 차익으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벌써 4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예. 빼고 얘기한 거니까 안 한 예.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주식 전문가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 때문에 주가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100억은 드러난 게 100억이라는 것이고 이거 조사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부토건은 꼬리이고 엘바이오텍이 이제 몸통이다. 몸통일 수 있다. 네. 지금 그 400억의 시세 차익은요. 네. 전환 사채를 그 헐값에 싸게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고 예. 시세 차익을 얻은 게 400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전환사채만.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서도 보면 주가 5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통한 또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또 모르는 예. 거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줘야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주가 조작을 조사할 때 보면요. 네. 그 관계사들도 조사하는 게 그 주가 조작 조사의 ABC 중에 A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이 이복현 원장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다가 예. 삼부토건도 지금 예. 6개월 넘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원들이 항의 방문을 갔거든요. 예, 금감원에. 왜 빨리 저 조사 끝내고 안 넘기냐라고 했더니 네. 뭐라 그러냐면 그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강제 조사권이 있는 곳으로 빨리 넘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친윤 검사 아닙니까? 친윤 검사 출신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김건희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엊그저께 현안질이 나와서 자기 임기가 6월까지인데 그 전에는 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주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종호와 김건희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려면 검찰 조사,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건데 그 얘기도 합니다. 주가 조작을 누가 자기 이름으로 하냐? 그거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제 차명 계좌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혹시 관련된 것은 확인된 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주가 조작을 이걸 명백하게 김건희나 이종호 하의 연관성을 이제 확인하려면 네. 되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는 금감원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삼부토건 하나만 가지고 조사하면요. 네. 이게 주가 조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에 샀다가 5,500원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는 호재 가지고 이제 주가를 상승시켰지만 예. 그 200여 개의 의심거래 계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모르고 샀다라고 주장하면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웰바이오텍이나 DYD를 조사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웰바이오텍은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누구한테 했는지를 다 나와요. 네. 그럼 전환사채를 그 싸게 산 사람들이 예.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 그 공시도 되어 있어요. 예. 그 명단만 가지고 200여 개 의심 계좌들하고 DYD의 의심 계좌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대조해 보면 네. 동일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실명이 아닌 차명을 했다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김건희와
그 이종호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부 토건 건만 가지고도 6개월 이상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삼부 토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수사권이나 계좌 추적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가한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그 금감원장이 속도를 좀 내주고 본인들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징후가 좀 발견이 되면 그거를 뭐 발동이 돼가지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위에 출석했던 그 한국거래소 관련자들 나와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비판한 그런 대목도 있던데 한국거래소에서는 관련한 뭐 조사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으면 이상거래 그 징후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에서 이상거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금감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또 2차로 조사를 해서 금융위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 넘긴 상태죠.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바하고 DYD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서 그거를 네. 지금 제가 그 조사를 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CB를 통한 그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보통은 그 이상거래 심리를 징후할 때는요 주가의 패턴을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그렇죠.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단계에서 찾아내는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악용하는 거죠.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올해부터는 그 공시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엘바이오텍이 전환사채를 증권사에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그 네. 증권사가 일반 고객들한테 그 전환사채를 팔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법을 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콜옵션을 붙입니다. 콜옵션은. 콜옵션이 뭐냐면 증권사에다가 팔았던 거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엘바가 이 주가 조작에 CB를 갖다 활용했다라고 의혹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대사온 그 주식 저기 전환사채 있죠. 이거를 네네네.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아하. 원래 발행가 1,000원대 그 1,000원대. 가격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팝니다. 누가 발행을 해요. 발행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누가 그 1,000원대에 샀는지 그렇죠. 그거를 김건희나 이종호가 산 건지 네. 아니면 그밖에 누가 뭐 다른 연관된 가족들이 사람들이 샀는지 그렇게 팔고 사서 얻은 시세 차익만 4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규모로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400억 정도는 드러난 거고 네. 그 이제 그 삼부토건처럼 주가 부양을 통해서 또 올라간 금액이 또 있잖아요. 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또 DYD도 또 아직 조사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B 발행은 엘바만 했어요. 엘바만.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전환사채를 그 사적으로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사온 것들을 누구한테 저 발행을 했는지는 네.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어떻게 수사 안 하면 진짜 알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갖다가 예. 발행하는 거예요. 예.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제가 예. 그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 예. 요 수법을 썼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거고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콜옵션으로 다시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어요. 작년 말까지는. 아, 근데 이제 공시할 의무가 올해부터는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거지. 네. 만약에 그 공시를 했더라고 하면 예. 일반 시장에서는 특이한 거거든 그 상황이. 어. 그러면 그렇게 작전주에 예. 그 개인들이 그 투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예. 그렇게 그 막판에 설거지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좀 없어질 줄어들 수 수 있게. 없거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악용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엄청 보고 네. 이제 주가 조작범들은 먹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범죄에 대해서 막 100년씩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면 우리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심지어 김건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이 엘바가 제가 이 엘바를 현안 질의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명확한 근거가 된 게 뭐냐면요. 그 엘바 있죠. 엘바이오텍의 경영진이 바뀝니다. 주주가. 근데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정경영진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해요. 아, 그래요? 고발했어요. 네. 그 고발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의원실에서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전환사채를 다시 콜옵션으로 산 다음에 싸게 판 거 그걸 통해서 400억, 380억 정도 아까 저 금액 나왔잖아요. 그만큼의 회사에 손실이 끼쳤다. 배임이다. 그거를 배임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옵션을 통해서 자기가 산 거를 그냥 회사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380억 정도가.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의 제3자에게 1,000원대에다가 치운 거니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400억의 이익을 380억 이익을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저기 금융위에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어요. 얼마예요? 저기 기간이 길잖아요. 패스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까 내가 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서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위 안에 증선위를 통해서 검찰로 고발되는 이런 네 단계를 가잖아요. 이거를 바로 증선위를 통해서 바로 검찰로 고발하는 트랙이에요. KTX네. 근데 그 요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이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 거기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러네요. 고발돼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걸어서 우리가 왜 그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증권범죄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 남부지검의 증권합수단 있잖아요. 증권합수수사본부단. 글로 빨리 넘겨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현안 질의 통해서 당장 이거 해라. 패스트트랙해서 그 고발해라. 하지 않으면 너네는 직무유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일을 주실 겁니까? 지금 엊그저께 현안 질의를 했으니까 조만간 이제 저기 확인하고 해야죠.